네, BMW 차량에서 주행 중 화재 사고가 잇따라 발생한 것과 관련해서 소비자들이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. 네, 이 가운데 인천 북항 해저터널에서 BMW 차량이 운행 중에 또 불이 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. 관련 내용 등을 양지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안녕하세요. 저희가 뉴스워치 시간에 자주 짚었던 내용이긴 한데요. 역시나 이 차주들이 집단 소송에 들어갔고, 물론 지금 당장 이런 사고를 당하신 분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런 차 이용에 제한이 생겨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, 이런 내용인데 일단 자세한 내용을 저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. 네, 말씀하신 것처럼 직접적으로 그 화재 피해를 입은 당사자가 아니라 이들은 정말 그 BMW 차를 운전하는 차주들입니다. 근데 네 명이 모여서 지금 집단 소송을 제기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고요. 일단은 나의 사용이익을 침해당했다라는 것이 그 청구의 기본 원인입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차를 리콜을 하더라도 수리를 해야 되는 시간이 소요되고 그동안 나는 차를 사용할 수가 없다. 그리고 리콜을 받는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소비자로서 그 화재에 대한 불안감이라든지 그런 걱정이 완전히 해소되기가 쉽지가 않기 때문에 사실상 이 차를 나는 뭐 10년을 사용할 걸 기대하고 구매를 했더라도 실질적으로 내가 그 남은 기간 동안의 사용이익은 침해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맞다라고 그 근거를 들어서 이렇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게 된 것이고요. 액수 같은 경우에는 내가 실질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그 손해와 그리고 정신적인 피해를 산정을 해서 1인당 각 500만 원씩을 일단 청구를 했는데요. 이 청구의 그 대리를 맡은 그 변호사가 밝히기로는 추후에 이게 소송이 일단 제기된 이후에도 충분히 그 소송 액수를 청구 액수를 늘릴 수가 있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추후에 감정을 통해서 액수를 확장할 가능성을 남겨놨습니다. 네, 그렇다면 화재를 경험한 차주들은 어떤 움직임을 보이고 있나요? 화재를 경험한 차주들이 지금 언론에 나오기로는 뭐 수차례 그런 사고가 있었지만 일단은 한 명의 그 차주가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. 그래서 화재를 직접 경험한 차주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은데요. 이분 같은 경우에는 보험으로서 보상을 받은 경우에는 BMW 본사 측에서 보상할 의무가 없다라는 그 조항이 그 계약서를 체결할 때 이제 조항이 있나 봐요. 그래서 그런 방침 자체가 사실은 BMW 측이 잘못한 것이다라고 이유를 들어서 지금 일단은 보상을 통해서 이분이 손해배상을 어느 정도 받았지만 하지만 본인이 실제로 입은 손해보다는 못 미친다라는 판단 하에서 일단은 1,000만 원이라는 액수를 청구를 한 상황이고요. 이러한 그 책임, 그 배상 책임을 잘못 조항을 정해놓은 것도 BMW의 책임이기 때문에 이것이 개선돼야 된다라는 취지로 또 설명을 했습니다. 네, 이런 가운데서 또 BMW 차량에서 화재가 발생했다고요? 네, 그렇습니다. 인천 북항의 이제 해저 터널인데요. 이 터널이 길이가 5.5km에 달합니다. 굉장히 긴 터널인데 이 안에서 그 차량 BMW 차량에 또 화재가 발생을 한 겁니다. 그래서 그 당시에 그 차량에는 3명이 탑승을 해 있었는데요. 주행 중에 운전을 하다 보니까 갑자기 엔진룸에서 불이 붙었다라 그래요. 그래서 불이 붙으니까 한 3명이 탑승해 있던 그 3명은 다 대피를 한 상황이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는데요. 이게 터널 안에서 사고가 발생하다 보니까 차량 정체가 그 시간에 굉장히 극심했다라고 하고요. 사진을 이렇게 영상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차량이 완전히 전소가 됐습니다. 네, 그래서 BMW 차량이라는 것만 간신히 알아볼 정도의 그런 차체만 남아 있고 지금 전소된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도 이 차주도 뭐 보상을 통해서 일부 뭐 보상을 받을 수는 있겠지만 사실은 그 전례가 있잖아요. 다른 분이 또 소송을 청구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남아있다라고 보입니다. 네, 해당 차량을 이용하는 분들 많이 불안하실 것 같은데 이 불안함을 잠재울 대책 마련이 필요해 보이고요. 또 다른 주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. 구미에서 여성 4명이 한 집에 살던 여성을 때려서 숨지게 했다고 하는데 이 폭행 원인 그리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뤄진 걸로 알고 있거든요. 네, 맞습니다. 구미의 이제 원룸에서 5명이 이제 같이 생활을 했는데요. 거의 뭐 20대 여성들이고 그리고 고등학생이 1명이 껴 있었습니다. 그래서 고등학생은 그중 20대의 한 여성과 이제 자매지간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요. 4명이 이제 1명을 굉장히 심하게 이제 폭행을 했고요. 뭐 주변에 이제 뭐 이렇게 옷걸이 같은 것도 이용을 해서 굉장히 심하게 폭행을
했다라고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4명이 이제 한 명을 폭행을 하다 보니까 일종의 좀 뭐랄까요, 폭행 수위가 조금 더 점점점 강해지는 그런 현상을 좀 보였던 것 같고요. 이들이 처음에 경찰에 가서 진술을 하기로는 뭐라 그랬냐면 우리가 나름대로 뭐 누구는 설거지를 하고 누구는 청소를 하고 이걸 정해놨는데 이걸 그 피해자가 잘 지키지 않았다. 그래서 폭행을 가했다라는 또 변명을 했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그 나머지 가해자 4명 중에 한 명은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이 사람이 갚지 않았다라는 이유를 들어서 폭행을 했다라고 하는데요. 사실은 이런 물리적인 폭행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. 네. 자수를 했습니다. 그런데 어떻게 자수하게 된 건가요? 이들이 이제 그 4명이 가해를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본인의 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이제 알리게 된 겁니다. 그래서 어머니가 경찰에 신고를 한 것도 있었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그 어머니가 직접적으로 4명에게 설득을 좀 적극적으로 하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4명이 결국에는 모두 자수를 했고요. 그런데 지금 수사기관에서 일단은 지금 취조를 하고 구속된 상황이기는 하지만 정확하게 왜 그날 때렸는지 그리고 얼마나 상습적으로 이게 반복돼 왔는지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수사가 조금 더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. 네, 조사가 이뤄진 뒤에 예상입니다만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가 될까요? 일단은 지금 입건한 그 혐의는 그 상해치사 혐의입니다. 그러니까 사람을 심하게 이제 폭행을 해서 상해를 입힌 이후에 그 상해로 인해서 사망까지 이르게 됐을 때 적용되는 범죄고요. 법정형 같은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라고 돼 있는데요. 일단은 여기서 이 4명의 가해자가 조금 유리한 정황은 자수를 했다라는 점이 나중에 충분히 감형이 되고 뭐 반성의 여지가 있다라고 볼 그런 가능성은 또 있고요. 하지만 또 가중 요소로는 지금 집단 폭행입니다. 한 사람이 한 사람을 가해를 한 것이 아니라 집단으로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또 죄질이 안 좋다라고 볼 여지가 있어서 일단은 가중 요소와 감경 요소가 모두 다 있는 사건입니다. 네. 뭐 씁쓸하네요.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. 제주에서 가족과 함께 캠핑을 하던 30대 여성 관광객이 실종이 됐다고 하네요. 지금 닷새째 행방이 묘연한데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? 이 여성이 그 25일 밤에 그 가족과 그 여행을 갔습니다. 이제 캠핑 야영을 하던 상황이었거든요. 근데 이 여성이 밤에 갑자기 이제 그 소주와 뭐 먹을 거를 사러 가겠다라고 남편에게 얘기를 한 다음에 실제로 경찰이 CCTV를 돌려보니까 그 세화항 근처에 그 편의점을 들러서 음식을 이렇게 사는 게 또 CCTV 다 찍혔습니다. 근데 그 이후에 행방이 지금 묘연한 상황인 거예요. 그래서 가족들도 당연히 이제 아이들이 2명이 있었거든요. 엄마가 뭐 음식을 사러 간다고 나간 다음에 돌아오지 않고 남편 입장에서도 이거는 실종된 것이다라고 봤는데요. 일단은 사실은 범죄에 노출됐을 가능성도 있고요. 아니면 이게 세화항, 그러니까 그 바다가 근처에 있다라고 보니까 워낙 어두운 시간이었고 그래서 실족을 했을 가능성도 일단은 열어놓고 수사를 다방면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. 지금 아직은 뭐 이 여성의 행방이 어떻다라고 단정하기는 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. 일단 이런 상황에서 수사를 공개로 전하는 상태인데 좀 진전이 있을까요? 일단은 가족들이 동의를 해서 이 여성에 대해서 공개 수사가 된 건데요. 그렇기 때문에 언론을 통해서 인터넷을 통해서 충분히 이 여성이 그 CCTV 상에 잡힌 모습, 그러니까 외모가 다 지금 파악이 가능한 상황이고요. 실종 당시에 이제 옷차림도 뭐 회색 트레이닝복을 입고 있었고 키도 한 155 정도 되는 여성, 그리고 뭐 나이는 한 30대 후반 정도로 보입니다. 그래서 혹시나 이런 뭐 인상착의를 가진 사람을 주변에서 목격을 하신다면 뭐 제보를 해주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. 거기에 더불어서 지금 굉장히 많은 수색 인원, 그러니까 수백 명의 수색 인원이 지금 그 세화항 근처를 지금 찾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느 쪽에서든지 일단은 그 수사의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제주시 구좌읍 세화항 근처에 있었던 일입니다. 여러분들의 제보가 절실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. 오늘 여러 가지 사건 사고 소식 양지민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. 고맙습니다. 잘 들었습니다.